네, 정광훈 목사님을 대선 선거 마지막 날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토요일 날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 인사드렸고 네. 바로 오늘 또 나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목사님 지금 대선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가 볼 때 김문수가 질 것 같아요. 진다고요? 네. 지금 그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니까. 아, 이대로면 질 것 같다. 네. 그럼 이길 방법이 없나요? 이건 이제 마지막에 내가 사실을 할 말 하려고 그랬는데 네. 투표율이 90% 가면 네. 김문수가 이길 수 있어요. 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투표율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90% 가면. 예, 전체 투표율이 90%는 어려운데. 그것도 특별히 예. 경북, 대구, 부울경. 예, 예. 그 원체 급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네. 오늘부터 예. 본격적으로 경북, 대구, 부울경에 그렇습니다. 예. 선거운동에 나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요, 이 감각의 천재란 말이에요. 예. 벌써 네. 불리하다 생각하니까 지금 나서는 거예요, 사실. 아하.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애국운동 40년 했고, 네. 그 다음에 또 그 광화문 운동만 제가 7년 했지 않습니까? 네. 내가 비닐 텐트 치고 그때 그 문재인하고 싸울 때, 예. 그때도 고 박사님이 취재하러 오셨잖아요. 예, 그게. 맞습니다. 예. 그 비닐 텐트에서 여러 네. 차례 제가 현장 인터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문재인하고 맞짱 뜨다가 제가 예. 3번 감옥 갔다 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3번 감옥 갔다 온 것 때문에 사실은요, 이 하나님이 저를 3번 감옥에다 넣었을 때도 다 뜻이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사실은 내가 3번 감옥 갔다 온 그 결과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예요. 아. 제가 그냥 가문 운동 7년만 했어도 네. 윤석열 안 돼요. 아. 24만 표 차이로. 네. 0.7% 차이로 안 되는데 감옥을 3번 갔다 온 것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예요. 목사님 감옥 한번 가셨을 때마다 10만 표씩 우리 쪽으로 왔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은 특별히 교회 목사들이요. 네. 내가 가문 운동하는 걸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아, 예. 반대하는 사람이. 왜 반대하느냐? 이거는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있죠. 네. 정교 분리의 원칙. 네. 이것을 일본 놈들이 일제시대 때 네.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야. 아하.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헌법도 예. 일본 놈들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네. 종교와 그 국가는 분리한다 이렇게 돼 있단 예, 말이야. 그렇게 돼 있죠.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정치 발언하면은 이건 헌법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하죠. 그러면 제가 이걸 증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예, 예. 자, 첫째 독일 보세요. 네, 독일은요 정당 이름이 전부 다 기민당이야. 맞아요. 기독교가 민주당. 들어가요. 그다음에 기사당. 기사다, 기독교 사회다. 그렇죠. 예, 그리고 특별히 그 화란 있죠. 네덜란드. 예, 네덜란드의 최고의 신학자, 네, 최고의 목사 달가스 그룬뚜비 네. 이 사람들이 현재 목사예요, 목사. 아, 예, 목사인데 2차 세계 대전 때 네, 그 좋은 땅은 저 오스트리아하고 독일한테 다 뺏겼어요. 네, 남은 것은 사막밖에 없는 거야. 예, 그때에 그 두 목사가 그룬토비하고 달가스가 네. 나타나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요즘 말로는 부흥회지 부흥회. 아, 예, 부흥회를 하면서 강연을 했어요. 네,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 아, 사막만 남겨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래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계속 강연하면서 두 가지 구호예요. 하나는 국가를 사랑하라. 네, 그 다음에 뭐냐면 국토를 사랑하라. 아, 예,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라를 사랑하라, 국토를 사랑하라. 네, 이걸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제가 사실 계속 한 것처럼 네. 전국을 다니면서 한 것처럼 예. 이 계몽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네, 네, 그때에 요즘 말로 말하면 AI죠, AI. 네, 요즘 지금 옛날식으로 말하면 좀 무서운 얘기인데 하나님이 스프링쿨러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모래 밑에다가 파이프를 심어서 네, 비가 안 와도 스프링쿨러 가지고
이 물을 주는. 예. 그래서 덴마크이 전부 다 촌으로 만들었어요. 그야말로 옥토가 됐죠. 10년 안에 세계의 제1의 낙농 국가를 네. 만들었습니다. 이게 목사들이 만든 겁니다. 아하, 목사들이.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토마스 제퍼슨법에도 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토마스 제퍼슨법이 그 정교 분리의 법이 뭐냐면 첫째, 이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정부는 교회에게 세금을 거둘 수 없다. 지금도 미국은요, 자기들이 연금 타려고 네. 국민연금을 지가 스스로 내지 네. 강요 안 해요. 미국 교회들한테는 세금 내라고 말 안 한다고. 아하, 그렇군요. 예. 왜 토마스 제퍼슨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네. 수정헌법이. 그다음에 성직자 임명에 간섭할 수 없다. 그 성직자 임명 지금도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목사를 세운다든지 목사 안수를 한다든지 그거 네. 정부가 간섭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토마스 제퍼슨법이에요. 아하, 예. 그래서 이것이 원형인데 네. 일본 놈들이 한국을 30년 지배할 때 보니까 3.1 독립운동을 해서 예. 교회가 네. 3.1 독립운동에 교회가 다 참여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는 교회가 돈도 다 되고 사람도 다 동원했는데 맞아요. 이웃 종교 체면이 있으니까 네네. 그 몇 분 안 들어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33인에. 일본 놈들이 예. 교회와 이 정부는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헌법도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아하, 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번에 뭐 둘 다 개헌한다고 하니까 네. 그 이번에 개헌 예. 둘 다 개헌한다 그러잖아요. 예, 김문수 이재명이도 후보도 개헌한다 그러고. 이제 4년 중임인데 네. 자기 임기를 2년 단축해서 네. 3년 3년만 한다 그랬죠. 그 이재명이는 네. 4년 연임이고 네. 자기는 자기 임기 다 채우겠다. 이거 완전히 다른 그렇죠. 같은 단어의 개헌이지만 완전히 다른. 이재명이는 예. 연임한다는 것은 뭐냐? 시진핑처럼 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푸틴처럼 하겠다. 예. 근데 이제 그 김문수 후보의 정책은 보니까 4년 중임제로 돼 있어요. 네. 4년 중임제로 돼 있는데 그것도 이제 당사자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헌법에.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다음 정부한테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4년 네. 중임제가. 근데 그 사실은 우리가 자유통일당의 제1정책이 예. 4년 중임제로 만들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것뿐이 예. 아니고 공수처 폐기, 네. 그다음에 또 그 중앙선관위 해체. 네. 보니까요, 김문수 그 후보님의 정책이 우리 거를 많이 훔쳐간 것 같아요. 아니 한때 같이 활동도 하셨으니까 맞아요. 생각이 비슷하시겠죠. 우리 교회를 2년 다녔거든요. 2년. 예. 2년을 다녔고 그다음에 또 가문 운동을 저하고 4년 같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국민들도 그렇고 국민의힘 정당도 예. 이게 오해하고 있어요. 네. 사실은 그때 제가 김문수 그 후보님의 정당을 네. 제가 만들어 준 거거든요. 아, 예. 그때 예. 만들어 준 당의 이름이 자유통일당이에요. 아하. 예. 그러면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조영기 목사님하고 만들어 네. 있었던 당은 기독 그게 자유통일당이었어요. 예, 기독 예. 자유통일당.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달라요. 예. 그런데 이것을 김문수 후보님도 해명을 못 하는 거야. 아, 예. 아니 그때 만든 당은 자유통일당이거든요. 네. 그 제가 만들어 준 거예요, 사실은. 아하, 예. 제가 만들어 줬는데 그런데 이제 김문수 지사님이 김문수 지사님도 어떨 때 퐁당퐁당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김문수 예.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면 네. 제가 멘토를 해야 돼. 아하, 왜냐하면 퐁당퐁당 가진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예. 내가 이제 종로 경찰서에 이제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네. 구속이 되니까 내가 구속되니까 김문수 그때 이제 당 대표였었거든요. 네. 자유통일당의 아. 대표는 힘이 없으니까 내가 없으니까 광화문 집회를 누가 하냐는 거지. 네. 본인은 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네. 그래서 조원진 당하고 합당을 하겠다고. 아하. 그래서 내가 그때 말을 했어요. 절대로 3일만 기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유영아 변호사가 예. 그 박근혜 대통령의 네네. 그 수행인 아닙니까? 유영아 변호사가 내가 그때 그 청와대에서
싸움할 때 네. 그때 저를 찾아왔어요. 예. 찾아와서 하는 말이 박근혜 대통령의 부탁인데 앞으로 애국운동을 목사님하고 같이 하라고 한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진짜 지시냐? 네. 사인을 받아오라 그랬어. 그 사인을 받아오는데 3일이 걸리니까. 네네. 그 내가 3일을 기다려 달라고 했는데 저 김문수 지사님이 3일을 못 기다리고 알겠습니다. 조원진당하고 합당을 해버린 거야. 그 목사님, 네. 이제 그런 많은 스토리들을 김문수 맞아. 후보와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갖고 계신데,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네. 중에는 네, 그 모세의 기적, 네, 그 김문수 후보가 천주교로 세례명이 모세래요. 네. 그러면서 모세의 기적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목사님 모세의 기적이 뭐예요? 저 잘 몰라서. 모세는 구약 성경에 네.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죠.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일단은 홍해를 갈랐으니까. 바다를 갈른 사람이 모세였습니까? 그렇죠. 아, 네, 모세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행자, 음. 거의 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이 모세는. 네. 예를 들어 지팡이를 딱 쳐버리면 반석, 바위 위에 지팡이를 치면 생수가 터지니까. 아하. 예. 그다음에 또 말 한마디 하면 하늘에서부터 만나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뭐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그 봐야죠. 능력을 하나님이 모세한테 주신 그렇죠. 거군요. 모세에게 또 예. 실제로 집행을 했고. 아하. 네. 예. 그래서 모세는 구약 성경에 거의 보이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네. 아, 그러니까 네. 기독교인들은 네. 하나님 믿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바로 그런 모세의 기적을 행해서 네. 내일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할 거다 이렇게들 믿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요 한 예. 가지 조건이 조건이 있다.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네. 투표율이 네. 자유우파가 네. 90% 넘어야 돼요. 아하. 아니 이미 확인 다 하신 대로 네. 박사님이 확인하신 대로 네. 이번에 사전 투표 있잖아요. 예. 이틀 한 거. 맞습니다. 이건 예. 완전히 사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미 벌써 그래서 네. 국제감시단이 지금 한국에 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내가 이거 방송 마치면 네. 그 모스탄 모스탄 대사. 대사 예. 내가 이제 만나려고 그래요. 아, 예. 만나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게 외국 사람들이 와도 본질을 잘 못 봐요. 네. 이 부정 투표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저예요. 네. 그 제가 연락을 해놨어요. 네. 저를 만나서 내 말을 들어야 음. 이것은 부정 투표가 오늘 어제 그저께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 이건 옛날부터 예. 계속 해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광문에 네. 그 메시지를 던졌잖아요. 네. 반드시 북한하고 중국으로 나라가 넘어간다. 예. 아니 대통령은 이 국가 정보에 대해서 제1인자 아닙니까? 예. 대통령이 벌써 2년 반, 3년 가까이 해봤으니까 모든 정보를 다 아는 거죠.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은 정보기관으로부터 보고를 근데 받으니까 아는 것 중에 차마 공개적으로 얘기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당연히 같아요. 있죠. 예. 왜냐하면 국가 기밀이니까. 그러니까요. 예를 예. 들면은 이제 국정원, 예. 그다음에 기무사, 네. 감사원, 검찰, 경찰 전체 보고를 다 받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 그 보고를 받고 오전에 보고를 받고 오후에 관계 장관을 불러서 지시한 하죠. 사람이 누구냐? 예. 박정희예요. 아, 예. 그래서 박정희 정치가요 대단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예. 자, 모스탄 대사도 지금 만나기로 예정돼 있다 그러시는데 알겠습니다. 저기 내일 이제 다들 벼르고들 있어요, 사실은. 네. 사전 투표가 특히 영남권에서 이 호남보다 2배, 2분의 1도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부 내일 본투표에서 진짜 응징하겠다 이러고 벼르고 계신데 그래도 그걸로는 안 된다. 90%를 만들어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마무리 한 왜냐하면은 말씀 좀 해주세요. 사실은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것 때문에 경북, 대구, 불경 사람들이 네. 굉장히 침체돼 있었어요. 네. 틀렸다. 네. 틀렸다 했는데 김문수 이제 후보가 네. 나오니까 그분은 경북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 상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힘을 얻어서 내가 볼 때에
90% 이상 투표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네. 저 경북대구 부울경이 아하, 예. 나오면 김문수가 이겨요. 만약에 네. 그 90% 이상이 나오면. 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우리 사실은 한국의 최고의 조직은 사실은 우리 자유마을 조직밖에 없어요. 예. 네? 아니 지금 그 야당도 조직이 없어. 맞아요. 국민의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은 저건 정당이라고 할 수도 없어. 아니 이번에 선거운동 하는데 예. 세상에 그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 네. 그다음에 또 당협위원장이 예.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저게 무슨 정당입니까? 저게 진짜 무슨 정당입니까? 왜 안 나온지 아십니까? 왜 안 나왔나요? 정치학 박사님도 모르실 거야. 잘 모르겠습니다. 왜 안 나왔나요? 저것들이 도대체. 한동훈이 눈치 보느라고. 아이고 참 눈치 볼 게 따로 있지. 한동훈이는요 어떻게 생각하냐? 예. 이번에 대선은 무조건 망한다고 진다. 생각하고 치고 자기가 당 대표를 다시 해서 예. 내년에 6월 첫 주에 있는 지방자치 지방선거 때 자기가 선거에 공천권 행사한다. 공천권을 가지려고 한동훈이가 예. 선거운동을 따로 하는 거야. 예. 예. 따로 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모이니까 결국은 저 석촌호수에서 예. 그 김문수하고 이제 예. 또 하다가 지금도 또 따로 하고 있어. 예. 예. 이 한동훈 때문에 우리나라의 나라가 망한 것이 이유가 왜냐하면은 세상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한동훈이가 선거 총선할 때요. 4월 10일 총선할 때 네. 계속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움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망한 거예요. 결국은 맞습니다. 예. 108석밖에 못 한 예. 거예요. 예. 정상적으로 선거했으면요. 우리가 200석 할 뻔했어요. 당연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한 말씀 그래도 좀 네. 덕담. 아까 네. 이러면 진다고 그래갖고서 철렁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마무리 덕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거는 참 정말 이 극비인데 네. 이건 정말 1급 비밀인데 예. 우리나라는요. 이승만 대통령이 사실 계엄령을 5번 했습니다. 네. 이승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도 4번 했어요. 예, 맞아요. 최규하도 2번 했어요. 네. 그 우리나라는요. 이게 계엄령을 다른 말로 바꾸면 혁명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혁명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그럼 만약에 좌파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나라를 북한한테 넘겨줄 수 없잖아요. 네. 이게 말이 길어서 죄송한데요. 아닙니다. 말씀하시죠. 아니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정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 6번입니다. 6번. 6번이 연방제 통일로 가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거는 국가로 말하면 헌법이잖아요. 정강 정책이. 예. 6번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그게 뭐냐? 6.15 선언. 네. 그 김대중이가 저 북한 가서 저 낮은 단계 연방제 서명한 예. 거거든요. 14선언. 예. 요거는 노무현이가 한 거거든요. 노무현이가 14선을 했죠. 그다음에 문재인은 예. 4.27 선언. 네. 네. 이거는 USB를 넘겨줬잖아요. 예. 예. USB를. 언제 이거 선거 끝난 뒤에 네. 내가 이 문재인의 USB 내용에 대해서 네. 그걸 내가 방송하러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끝난 예. 뒤에. 예. 그러니까 나라가요 연방제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아니 정강 정책이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이가 당선돼 버리면 연방제로 넘어가도록 예. 당은 당규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연방제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건 저항해야 되겠네. 만약에요, 예. 연방제로 넘어가면 제일 큰 피해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없어지는 거야. 알겠습니다. 예. 그 제가 토요일 날 광화문 집회 취재를 갔더니 진짜 뜨겁더라고요, 열기가. 그렇습니다. 엄청 뜨거웠어요. 네. 그런데 광화문 집회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이제는 일단은 누가 되는지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내일 투표 날이고 개표 네. 날인데 네. 내일 혹시 광화문 집회 있습니까? 당연히 8시부터. 아, 예. 8시에 투표가 끝나고 8시 10분에 출구 조사가 발표되는데 발표되죠. 그때부터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면서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감시한다. 그렇습니다. 예. 그때에 수도권에 있는 우리 자유마을 대표들은 네. 총동원해서 예. 우리가 한번 개표 방송을 보면서 그 다음 행동은 알겠습니다. 네.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네, 네. 예. 그럼 저희도 심야에 광화문 취재하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